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에 대표 연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먹사니즘.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먹사연이라고 송영길 전 대표도 먹고 사는 문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 비리를 저질러 갖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와 함께 내세운 게 종부세 폐지, 또 금투세 시기 조절, 이런 얘기들을 꺼내 놨어요. 이 문제를 놓고 당내뿐만 아니라 또 친문, 친노, 그리고 나아가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일종의 노선 투쟁이, 노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이 종부세 폐지, 뭐 일가구 이주택의 하나입니다만은 그것도 큰 거고, 금투세 내년 1월에 지금 시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뭐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인 목적이 바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표를 연임하는 부분도 대선과 연결 지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클릭 성향을 좀 내비치는 형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두관 의원이 당대표로 지금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친노, 친문의 이제 결집 양상을 보이자, 이제 이런 어떤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실 성향이 중도층과 서민층을 위한 정당이고 그걸 지금까지 표방해 왔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종부세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좀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김두관 후보의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 2.7% 소수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부분과 일치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022년 기준해 가지고 이 전체 주식 투자자가 1,440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1%인 15만 명인데,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종부세나 그다음에 그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등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이런 비판을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참모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2027년 대선을 정조준한 우클릭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부세, 금투세, 그 대상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또 영향력이 만만치 않고 크죠. 특히 중도층을 겨냥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현재와 같이 민주당 지지층만 가지고는 33, 안 됩니다. 많아봤자 35, 이거 갖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없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졌다. 중도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미흡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다소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게 이재명 측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도 확장, 이제 이겁니다, 목표가. 중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확장, 이 부분에서 이 우클릭 경향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라든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지지를 철회하는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집토끼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이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어찌됐든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지지층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무당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도층의 어떤 확장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이런 정책 개발 내지는 우클릭 경향을 보임으로 해서 확장 세력을 넓혀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종부세의 경우 고민정 의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아주 개딸들의 공격을 받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5월에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개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입을 닫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의 의장. 그 종부세 폐지 이런 거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고,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얘기다. 이것은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조세 정책의 아주 근간을 이룬 건데 이걸 폐지해버렸다는 게 되느냐, 이런 논란들을 빚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 내에서도 상당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김두관 전 의원 지금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정체성을 이렇게 파괴함으로써 대표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하고 있죠. 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목표로 두는 이런 어떤 우클릭 그 성향이 이제 본인한테 이제 득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건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집토끼를 지키지 못하고 이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비판이나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상당히 밀고 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시끄러운 결과가 좋은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물밑에서 조용한 그런 어떤 결과가 컨벤션 효과도 없고 대중적으로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감세 정책이다 그래가지고 국힘의 정책과 사실은 유사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유사하죠. 네, 그랬을 때 말씀드린 이 중도 확장 세력에 대한 정책 대안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나 대외에서 상당히 그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회의론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재명의 책사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뭐 경제 어떤 책사들이 참모들이 아마 그런 그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조국 혁신당도 종부세 폐지에 지금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황운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민생이라든가 조세, 재정정책, 민주당과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 해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진짜 그 경쟁을 벌여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오면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가 앞으로 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이제 뭐 수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6년도 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서로 협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힘이 상당한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조국 혁신당 그 당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한 상당한 지지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이분화, 양분화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트라이앵글의 한쪽이 무너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쟁 대상에서 국힘 쪽은 전국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그런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국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세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한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런 종부세라든가 금투세 이런 부분에 유예를 하고 폐지를 할 경우 그 많은 재원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 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조가 훨씬 웃도는 외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간 25조가 넘는 그 이자를 지금 국가에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25조라고 하는 돈이 이자로만 나간다고 하면 이 국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세 정책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또 엄청난 그런 어떤 혼란이나 곤란, 재정적인 문제 그 빠지는,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제발 좀 펴지 말고 타당한 정책을 펴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전 국민 25만 원 이 지금 민생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엄청난 후폭풍 비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친 이 감세 정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국가나 국민의 손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염두에 좀 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도 전면적인 폐지는 어렵겠지만 1가구 1주택에 그렇죠. 대해서도 네. 고가의 그런 주택, 맞춤 형태. 고가의 주택은 네. 종부세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 뭐 1가구 1주택 예를 들어서 평생 일을 해가지고 집 한 채에 있는 그런 주택이 다소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걸 과세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이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부분이죠. 특히 금투세도 지금 우리나라만 이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주식에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뭐 안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금투세까지 이렇게 부과가 될 경우 주식시장이 더 얼어붙는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할 부분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자주 다니는 꽤 잘 되는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시설이라든가 부분에 굉장히 지금 매출이 20~3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바닥 경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행사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또 중개 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면 국가에 대한 그 신뢰나 지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나친 감세 정책은 안 되는 걸로 정책 기조를 변화를 해야 되고, 다만 한 가구 한 주택이라든가 또 그 주식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대안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선별적 맞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당권 내지는 권력 싸움으로만 비춰지는 형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